옛날 옛적에 어떤 절의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땡중은 중이 아니고 이고을 저고을 돌아다니며 머슴살이로 풀칠하며 살아가다 우연히 산중에 있는 빈절을 발견하고 가짜중 행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동네 잔치날이나 제사날 사람들이 음식과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굳이 남의 집 머슴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먹을 만하면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막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처녀는 일찍 혼인해서 남편을 여의고 본가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살며 수절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 엉큼한 가짜중은 자기 신분도 망각하고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타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 집 단밖에 이르니 담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배나무집 총각에 청혼을 해왔는데 곧 제치를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처자가 혼인을 한다니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연모한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놈은 가짜 신분이지만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처자와 혼인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자의 집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채 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거든 말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 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촌인 할 거란 것과 그것도 혼처가 배나무집 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땡중이 몰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쏙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천기누설이 돼서 부처님에게 혼인한다오.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녀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이고 뭐고 처녀가 죽는다는데 초상집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어머니는 혼처가 들어온 배나무집 아들하고 혼인을 없던 걸로 했습니다. 땡중 말대로 그 집에 시집 보냈다가는 큰일 난다는데 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그 못된 중이 아주 신나서 다시 처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억울한 목숨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하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면 가르쳐 줌세. 중한테 시집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을에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을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정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고 덩실덩실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 말입니다. 포졸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라. 포졸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내가 만난 것을 잔뜩 해줄 테니깐.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지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빨이 시퍼런 호랑이가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땡중은 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분만 믿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반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결말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